안녕하세요. 통증 캐치한 닥터 통쾌한의 한경리입니다. 오늘은 불타는 입 증후군이라고 해서 안면 통증 중에서 주로 이제 혀나 입안, 구강 점막 등이 타는 듯이 아픈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혀를 사포로 문지른 다음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혀를 사포로 문지르고 안티프라민 바른다면 얼마나 따끔거리고 또 화끈거리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건데요. 이런 불타는 입 증후군이라는 환자들은 주로 입술이나 혀, 구강 점막, 잇몸 이런 데서 타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질환명이 버닝 마우스 페인 신드롬, 그래서 불타는 입 증후군 혹은 구강 자결감 증후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혀가 뜨겁게 아프기도 하지만 도틀도틀하고 미각도 떨어지고 하니까 우선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비인후과를 가거나 치과를 가거나 해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요. 특히 이제 혀암이 걸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실제로 조직 검사를 떼어서 하시는 경우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치과나 이비인후과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이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인데요. 주로 이러한 화끈거림의 통증은 혀 끝쪽이나 입술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화끈거리게 아프기도 하지만 좀 입이 마른다든지 아니면 미각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먹는데 이제 맛이 없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주로 갱년기 이상의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자 남자의 비율은 보통 3대1 혹은 16대1 정도로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50대 이상의 갱년기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만 최고의 발병률을 보이는 나이대는 한 7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환자들이 불안이나 우울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동반되는 그냥 증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왔었는데 198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이런 환자들의 구강 점막이나 혀 점막들을 조직 검사를 해서 보니까 그 점막에서 그런 가는 신경 섬유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이런 불타는 입 증후군 환자들을 그냥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신경병증성 통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타는 입 증후군 환자들의 원인으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강 점막이나 혀의 점막을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가는 신경 섬유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전체 환자의 한 60% 정도에서는 이렇게 가는 신경 섬유들이 결여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 중에서 가는 신경이라는 것은 굵은 신경, 가는 신경 종류가 있는데요. 가는 신경이라는 것은 통증이나 온도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런 신경들이 손상이 된다면 통증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뜨겁다고 느껴지는 그런 화끈거림의 통증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소실이 있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갱년기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점으로 봐 그 여성 호르몬이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결여가 신경 보호 기능이 결여로 인해서 신경 보호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많을 때 우리가 콜티졸이라든지 호르몬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그 변화에 의해서 신경의 보호 기능이 떨어져서 신경에 염증이나 손상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뇌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도파민 시스템이 좀 밸런스가 깨져서 이런 통증 억제가 잘 되지 않음으로써 얼굴에서 이런 화끈거리는 통증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타는 입 증후군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그래서 또 불면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이런 환자들이고요. 그리고 당뇨나 갑상선 질환처럼 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제 기간이 길게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 혹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영양소의 균형 잡힌 그런 식사를 하지 못해서 영양소 밸런스가 깨진 경우들인데요. 특히 노인들에서는 취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잘 씹지 못하시고 그냥 뭐 물에 말아서 대충 식사를 하신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그런 어떤 그 손실도 많지만은 또 위장관에서 위장벽의 기능이 약해져서 소화효소들이 분비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장내 세균 불균형이 와 있고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음식을 잘 씹어서 삼키지도 못하지만 씹어 삼킨다 하더라도 위장벽에서 소화 흡수를 하고 장내 세균에 의해서 좋은 그 호르몬이나 비타민, 미네랄 밸런스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깨졌을 때 영양소 불균형이 오면서 불타는 입증후군 같은 양상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타는 입증후군 환자들의 치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쓰거나 그래서 확 없어지거나 그러기는 어렵고 증상을 완화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약물로는 항우울제 그리고 크로나제팜이라고 하는 항불안제를 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알파리포익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하고 있는 당뇨라든지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그런 동반 질환들의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불면이나 우울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동반하고 있다면 그런 정신적인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물 선택도 잘해야 되겠고 그런 쪽에 입각한 치료들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소의 불균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양소의 불균형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능학적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양소 불균형을 잘 파악을 해서 음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수액이라든지 아니면 경구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잘 선택해서 사용해 봄으로써 이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불타는 입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